황은 과일에 치는 게 아니고 채소에 치는 거였어요. 채소. 초창기 때는. 원래 제품 자체가 채소에만 쓰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과일도 쓰네 마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제 잘 안 권해요. 황은 잘못 쓰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산성화도 심해지고 하니까. 네, 황당한 일을 하기 정말 잘 써야 돼요. 근데 국내에 쓰는 제품들은 비료에도 황이 다 들어있어요. 네, 맞아, 들어있어요. 복합에도 황이 들어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똑같아요. 황을 써가지고 당도가 높아졌다 이건 아니고 맛과의 향이 좋아지지. 원래 그래서 이 황산가리 고토라는 비료가 나왔을 때 처음에 황산가리 고토가 나온 이유는 채소나 그 산나물 종류 있죠. 여기다가 황산가리 고토를 주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 맛. 내 향이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비료예요. 황산가리 고토를 주면은 그 비료 맛이, 그 옛날 그 나물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채소에다 주면 줄수록 그 맛과 향이 독특해지고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라고 만든 건데 지금 과일에다 쓰는데 저는 과일에는 그냥 방제용으로 좀 쓰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저도 좀 그냥 괜찮은데 한두 번 정도 써주는 거는 그냥 네. 봐줄만 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기존의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정말 법제유황을 제대로 된 법제유황이 있으면 쓰면 좋은데 국내에 지금 사용하는 황 제품들 보면 법제유황 쓰는 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인가 그쪽 아즈모 같은 경우는 약해가 1도 안 나와요. 아무리 쳐도 500리터에다 500g을 부어도 약해가 안 나와요. 걔네들은. 아즈모 맞죠? 저도 네, 아즈모죠. 네, 저도 써본 지 오래돼갖고 네, 그런 제품들을 쓴다는 거는 내가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국내에 또 그러고 이제 법제유황이 옛날 한참 나오다가 지금은 나오나요 지금도? 지금도 법제유황을 취급하시는 분이 계세요.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취급하시는데 아직은 인프라가 많이 깔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단가도 비싸고 그러면 차라리 나는 스페인 그 수입 그 차라리 써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말아버려요. 왜냐 약해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황 자체는 좋아요. 좋은 물질이고 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맛과 고유의 맛과 향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얘가 가지는 당도보다 황을 쳐서 더 높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 이 당은 사실 잎사귀에서 만들어내서 탄수화물과 당 그게 축적이 돼야지 맛있는 거거든요 과일이. 그러면 공장에서 그렇죠. 그러려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고 광합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 동화산물이 많이 축적이 돼야 과일도 크고 맛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 뭐 하지만 일단은 잎사귀 농사를 잘 지면 당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잎사귀 농사를 어떻게 잘 지냐? 뿌리가 좋고 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주고 뿌리가 좋고 그러면 잎사귀가 좋고 잎사귀가 좋으면 광합성이 잘 되고 광합성이 잘 되면 맛있고. 그래서 정말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은 이 잎사귀에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우리 집 만약에 사과나무다. 사과나무 잎사귀가 하나라도 떨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하나라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만 놔둬요 저는.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일꾼이 줄어들으니까 그럼요. 공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잎사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뭐 망간, 아연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성 자재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또 기능성 자재로 이제 일조량이 부족할 때 광합성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성 자재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쯤 이제 기상을 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딱 있어. 우리 저기 이 박사님 맨날 유튜브 보면 봉소를 좀 자주 치라고 그러잖아요. 봉소를 자주 치면 칠수록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막 응용을 해요. 많이 응용하는데 봉소하고 아연을 수시로 칩니다. 모든 사과도 그렇고 체리도 그렇고 봉소하고 아연을
배수를 낮춰가지고 뭐 2,000배, 3,000배 정도로 해가지고 1000배 탈 게 아니라 뭐 5,000배까지 해갖고 약할 때마다 쳐요. 자주. 네, 자주 쳐요. 그 제품도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저도 이제 아연 좀 제발 아연을 500g이든지 1kg짜리 조그맣게 좀 만들어 달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배, 3,000배 정도 이렇게 수시로 치잖아요. 그러면 병이 없어요. 특히 핵과류는 수지 흐르는 게 완전히 없어져요. 거의. 아, 그 자주 쳤을 때. 예, 걔네들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아연하고 붕소라는 게 실질적으로 세포 분열이거든요. 세포 분열을 일으켰다는 건 친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세포들이. 그렇죠. 세포 무조건 걸 수 있는 문을 네. 많이 열어준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딴 놈들이 와가지고 침범을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걸 많이 응용을 해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칼슘을 치지 말아라. 핵과류에는. 장마철에.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칼슘 자체는 세포 분열을 아까도 얘기했던 게 반대작용을 해요. 반대작용을. 예,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역할은 얘도 조금 보조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반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철에는 칼슘제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공이 다쳐버려요. 세포를 막 단단하게 해주다 보니까. 예, 얘가 기공을 누르고 막 비가 많이 오면 막 증발을 시켜야 이제 되잖아요. 수분 증발을 해야 돼. 근데 칼슘제를 수시로 치잖아요. 장마철에 그러면 칼슘제는 가리하고 반대 성분을 해갖고 가리는 기공을 열려고 그러고 맞아. 칼슘제는 기공을 닫게 하거든요. 그럼 기공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지요? 그치. 증발을 못하니까 뿌리에서 막 물을 먹고 나무가 썩어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장마 끝나고 나면 잘 죽어요, 나무가. 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첫 번째는 장마 끝나고 죽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지만, 두 번째는 이제 물곰팡이기 때문에 죽지만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 책 하나 내가 갖다 드리면 제가 보시면 되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요 부분에서 또 놀랐어요. 붕소랑 아연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네, 나와 있어요. 붕소랑 아연을 쳤을 때 세포 분열 그리고 그래서 수확량 증대, 과비대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붕소랑 아연.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수준이 너무 높으신데,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서 알아요. 계시겠구나. 체리 회원들이 수준이 좀 높아요.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목면 시비를 하나 하니까, 네. 왜 아연이 들어가고, 왜 붕소가 들어가는지를 다들 지금 막 모르고 있어갖고, 이번에 내가 그 책에 다 풀었었어요. 맞아. 붕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아연이 이런 역할을 하고 하니까. 자, 수지병 때문에 좀 힘들다, 우리 나무는 좀 이상하게 좀 병 들어가고 있다. 수시로 뿌려주면 돼. 그럼 확실히 병도 돌아와요. 그렇죠.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상식에 토양관리 하다 보면 철하고 아연은 많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과연 흡수율이 별로 떨어지거든. 이 붕소는 이제 어렴풋이 허대하면 붕소는 과일도 그 부기령과를 어느 정도 원형과를 만드는 역할이고 모든 원활하게 하는 그 문을 크게 활짝 대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거달기시고 내 맨날 우리 박사님한테 맨날 조금 알려도 안 알려줘. 요만큼밖에 안 알려줘. 그거 다 알려줘. 오늘은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세요? 엄청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엄청 알려드린 거예요. 엄청 이게 나중에 재단 털려면 이제 쫓겨날까봐 네. 엄청 많이 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붕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한테 자두에 아니 어차피 이제 자꾸 끝내야 돼 지금. 끝내야죠. 그래. 마지막 너무 오래까지 하면 안 돼. 붕소 아연에서 제가 꼭 드리고 네.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이 팁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기상에 따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침수되면 사실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요. 에틸렌이 발생하면서 뿌리가 썩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아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황산아연 이용을 한번 해보실 거를 좋아요. 권장을 드려요. 원래는 이제 장마철에 오기 전에 사실은 자두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두 하시면 니도밀 립제가 있어요. 니도밀 립제를 갖다가 한 2주먹씩만 쫙 뿌려 미리 장마철 되기 전에 맞아. 니도밀을 갖다 쫙 뿌려 놓으면은 이 뿌리 썩음이 확실히 덜해요.
예, 그 메타락실이라는 메타락실 그 성분 자체가 이 뿌리 썩음을 완전히 막 잘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도밀 립제를 장마철 전에 꼭 주는 농가들은 장마 끝나고 잘 안 주고, 그러고 칼슘제를 연밀살포 그때 안 하고 장마철에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확실하게 나무는 덜 죽어요. 리도밀 동입제는 없죠. 또 있어요. 안 돼. 그것도 나오고. 안 돼. 그거는 동 섞으면 안 되나? 리도밀 골드 플러스라고 있어요. 그게 리도밀 낫지 동이죠. 않을까? 근데 걔는 안 돼요. 왜? 그 동이 들어가면 이파리 있을 때는 무조건 약해 옵니다. 아니 바닥에 뿌렸을 때. 그것도 잎에 약해 와요. 아 흡수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그 리도밀 골드 플러스는 동이 들어있는데 잎제는 안 나오고 분재는 수화제는 나와요. 수화제는 나오고. 예, 수화제는 나오는데 리도밀 골드는 잎제는 리도밀 골드 이렇게 하고 잎제만 나와요. 근데 이제 성분이 사실 좀 약해. 1%밖에 안 되거든. 예, 근데 수화제가 몇 프로죠? 14%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수화제를 저는 그래서 권장 안 한다. 아니 수화제를 물에 타가지고 저는 써요. 어떻게 쓰느냐? 나무 밑에 제초제 할 때 제초제 물에다가 수화제를 섞어서 제초제 일석이조를 누린다는 거네. 한 방에 하는 거지 뭐. 그것도 하기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팁이네요. 저는 그렇게 해요. 네. 100g짜리 나오잖아요. 네, 100g짜리. 100g짜리 나오기 때문에 아주 4,000원밖에 안 하죠. 원래는 3,500원인데 내가 우리 방송에 나갔을 때 4,000원 받아야 돼. 네. 그러고 이제 끝으로 저는 이제 많이 좀 돌아다니는 편이거든. 1년에 한 3만 킬로 타는데 이거를 내가 거기서 뺏어와서 여기는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품종 우리 이 박사님한테 이게 하나는 이 박사님한테 좀 물어볼 게 한 가지 딱 있고요. 그건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출연료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 알아요? 가서 해소가 주는지. 이거 마스터 트램 불림인가 뭐 영어도 안 나오네. 규전에는 이제 뷰템 플러스였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쓰거든요. 이게 김치 쪽에는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어떤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비대제예요. 비대제예요? 비대제인데 내가 왜 이걸 쓰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GA 제품으로 해갖고 포미나나 비대원을 썼어요. 포미나나 비대원을 쓰면은 사실 그 두 제품은 보통 싼 게 6만 원이에요. 500리터 들어간 양이 500리터에 사용해야 될 양이 6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 500리터 한 차에. 근데 예를 들면 뷰템 플러스는 또 내가 써본 바에 의하면 효과는 똑같아. 한 번 더 써도 돼요. 걔는 한 번 쓰지만 얘는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되는데 쓰는 시기가 달라요. 얘는. 얘는 이제 써도 되는데 500리터 물에 125ml만 넣으면 돼. 그럼 비싸도 비싼 게 아니네. 1리터가 10만 원인데 사용할 때는 싸죠. 그렇죠. 예, 사용할 때는 거의 12,500원밖에 안 쓰니까. 그게 말로 따졌을 때는 엄청 싼 거죠. 12,500원 들어가니까 엄청 싸니까 저는 이걸 써요. 구매할 때는 비싸죠. 네, 구매할 때는 비싸죠. 근데 이제 사용할 때는 사실 굉장히 싸요. 근데 이제 그래서 2번 넣어도 되고 3번 넣어도 돼요. 사용해도 되는데 사용 시기가 얘는 시기가 꽃잎이 다 날리고 나면은 수정이 다 되고 꽃잎 날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한 번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수정되고 일주일 안.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지혜 포미나를 이제 보통 그때 하게끔 돼 있거든요. 포미나를 그때 많이 치죠. 체리에는 원래 의무적으로 원래 외국은 다 쳐요. 치게 돼 있어요. 체리에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체리 식품종들은 지금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히트를 칠 품종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라는 품종이 있어요. 첼람보다 한 5일 정도 빨리 나오는 품종인데 아직 이제 대중화가 안 됐지만 거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쳐야 돼요. 아 그거를. 네. 포미나 지혜를 쳐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뭐 14~15g까지 나오고 1kg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품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있어. 그 뭐죠? 아파치. 아파치. 그 스페인 쪽에 있는 거. 네, 앞으로 이제 그게 아파치가 이제 유럽에 가장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조생이에요. 조생들인데 이제 하나 단점이 새 때문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도 무조건 지혜를 치게 돼 있어요.
네. 그래 나는 GA보다는 인상가리 위주로 이런 효소화가 돼 있는 거. 효소화된 인상가를 예, 그게 가장 좋다. 나는 만약에 이 제품을 먹고 아까 얘기했던 요 발효된 요거라도 쳐라. 발효 인상가리라도. 예. 그러면은 왜냐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인상가리를 쳐야 될 시기예요. 이제 1000배에서 500배 사이로 막. 왜냐면은 그때는 벌써 도장지가 10cm 정도 커요. 그럼 이제 얘를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치고 거기에 조금 더 두 번째 방지할 때 한 번 더 치면은 효과가 좀 잘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이거를 씁니다. 필터 플러스를. 혹시 저 서단님들 이게 여기에 왜 있어요? 그럼요. 왜 홍보를 안 해줄 거 나한테? 나는 이렇게 김천 가서 어릴 거를 킬때 와서 이게 겨우개는 여기 와서 물어보고 내가 저기 뭐요 이거 찾아 3만이네. 그러면 있으면 이게 다 잠깐 그 성분이나 효능 같은 거 잠깐 우리 이 박사 충분히 해줬지만 네. 그런 설명 해준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낙과 방지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비대제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대는 원래 진정한 비대는 세포 분열이거든요. 그런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세포 분열 시기는 수정이 끝나고 일정 기간, 제가 체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15일. 그럼 보통 일반적인 작물이랑 비슷해요. 그 기간 동안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 분열제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이 박사님 이거 두 번, 세 번 쳐도 된다한테 가면 이게 만약에 농민들이 욕심이 있거든. 더 키우는 욕심인데 한 번만 치라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쳤어요. 두 번 쳤을 때는 하세요. 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쳐야 되는 걸 알려줘야지 기왕이면 또. 보통 이제 저는 모든 거를 되도록이면은 약하고 할 때 섞어서 혼용해서 한 번에 쳐라. 이거 혼용 따로 하지 말고. 네, 혼용되는 거예요. 혼용 가능한 거예요. 네, 원래 이 비료 종류는 다 혼용이 가능해요. 비료 종류들은. 따로 이제 영양제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거진 다 혼용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생장조절제 외에 생장조절제는 거의 단독으로 쳐야 되고 이 비료 종류는 그냥 무조건 혼용해서 치면 돼요. 그렇게 저는 한 번 약하고 두 번째 약할 때 또 한 번 쳐라. 이렇게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 뒀다가 치라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이잖아요. 모든 거의 보면. 거의 열흘 간격으로 치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저는 게을러 터져갖고 보름에 한 번 해요. 그래요. 뭐 혹시 네. 이제 이게 우리 회원들이 이제 유튜브 이제 볼 거예요. 네. 보면 이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거나 우리 이 박사님 나가면 날짜 한번 잡으면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또 설명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때는 이 박사님 그 없어. 저기 수수료는 그거 없어? 네, 저는 뭐 초청에 하면 와야지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오는데 뭐 밥은 사주겠지 뭐. 밥은 사주고 내가 가서 일을 해줄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보다는 이제 그날 만약에 혹시 다른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약사님 얘기 좀 많이 들어보는 위주로 하고 내가 뭐 지금 좀 들어봤지만 워낙에 또 많이 잘 하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왜냐면 유튜브 상에는 내가 이제 이런 제품이다 딱 못 밝힐 수 있지만은 이제 회원들이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품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약사님 위주로 하시고 제가 보충 질문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그럼 약사님도 거기에 충분히 뭐 시간 좀 내줄 생각 있나요? 만약에 그럼요. 우리 회원들이 날짜 한번 잡아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이게 들어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가능한가. 그리고 참 이제 이 박사님 딱 들어오게 왜 조선정 그 겔톤인가요? 겔프로는 이제 나는 없으니까 모르고 겔톤 그거가 나무가 이파리 성질이 좀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그 잘못 섞여갖고 그래요. 섞여가지고 그래요? 그 제가 올해 다 페인트 칠하면서 아드님도 묘목 심어놓고 가서 페인트 칠하면서 다 골라내시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시오. 그러면 이제 겔프로 잠깐만 겔프로가 이제 나도 많이 와 그럼 이번 전화를 거기밖에 대응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잠깐 그게 사람들이 조생 조금씩 가는 것 같은데 대략 몇 월 달쯤? 조생이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수확을 했는데
5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수확을 했고 중부지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조생하고 중생하고 막 섞여버렸어 이상하게. 부분이 없었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못 드리는데 여기서는 중부지방은 6월 5일쯤 되지 않을까. 6월 3일에서 5일. 예,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끝으로 최근 시리즈 2탄은 언제?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이제 마지막 점검만 하면 돼. 마지막 그 이제 월별 할 일을 제가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만 조금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넘겨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많이 거기다 쓰세요. 망고 없는 김주환이 맨날 끝내준다 해서 안 해주면 죽여.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두 분 오늘 많은 지식을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 회원들 원하신다면 우리 이 박사님도 기꺼이 해주신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품 홍보를 제가 확실하게 이제 밝혀드릴 수 있고 하여튼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이 박사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